빛나는 나의 돌, 박세미. 발밑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돌이 빛나는 유일한 자리죠. 인어가 끝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 것은 인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발바닥과 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배반합니다. 내 손으로 내 돌을 깨뜨려 옆 사람을 겨냥했다가 수면제를 삼키듯 증거를 인멸하면 새까맣게 타버린 돌은 잠속으로 들어와 주로 악몽을 짓는 데 쓰입니다. 기도의 형식은 맞댄 두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꿇어앉아 하늘을 향해 보갠 발바닥에 있습니다. 거기엔 빛나는 돌이 놓여있죠. 하지만 누군가 내게 와서 서로의 발바닥을 맞댐으로 사랑에 빠지자 말한다면 나는 기꺼이 졸도할 것입니다. 두 발바닥을 활짝 펴고서.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이 편히 잠자리에 들기 바라는 책 읽어주는 멘토 정유정입니다. 오늘은 문학동네 시집 내가 나의 확률에 실린 시 중 한 편인 빛나는 나의 돌로 라디오의 서막을 열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얼마 전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시라 여러분과 함께 이 시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발밑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돌이 빛나는 유일한 자리죠.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시 속에서 말한 발밑에 있는 돌, 우리의 발바닥을 자신을 자신답게 빛나게 만드는 무언가라고 해석했어요.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는 나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것을 시에서는 발밑의 돌을 지키는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살면서 나를 좌절시키고 흔들리게 하는 상황을 우리는 수없이 마주하게 될 거예요. 내가 실패와 포기라는 벼랑 끝에서 나의 두 다리로 다시 우뚝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바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먼저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시를 한번 읽어보았어요.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우진 작가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에 실린 몇 개의 편지를 들려주고자 해요. 오늘 읽을 편지들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꼭 읽어주고 싶었어요. 7번째 편지.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라. 멍화에게.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초단타 매매 회사에서는 하지 못하는 걸까? 간단히 말하면 전자의 그림은 크고 후자의 그림은 작기 때문이야. 구체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일을 하느냐와 단순히 돈을 벌어 편하게 살 목적으로 일을 하느냐의 차이지. 아빠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이것이란다. 세상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러니 일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을 찾으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된단다. 만약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작은 돈을 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초단타 매매처럼 돈을 벌 수 있다고 알려진 곳에 너도 나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렇다 보면 이유는 저절로 줄어들게 되지. 구글의 검색 엔진, 애플의 아이폰은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성공의 핵심은 바로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달렸단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아등바등하지만 솔직히 말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면 결국 구글 직원들과 같은 가치를 창출하기는 어려워. 물론 MIT 졸업생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지난번 너희 학교 부학장인 에릭 그림슨 교수님이 말하셨잖니? 미국에 있는 대기업 창업주나 고위 임원들 중 3분의 1이 MIT 출신이라고 말이야. 그들은 분명 작은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야. 그러니 얘야,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반드시 큰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해보렴.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가능한 높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높은 경지를 추구해야 한단다. 여기서 높은 경지라는 건 더 멀리 내다보는 것을 의미해. 너는 고작 1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데 내가 3년 후의 일까지 내다볼 수 있다면 내 경지가 더 높다는 의미지. 물론 신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니 우리의 경지와 비교할 순 없겠지?
이에 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늘 건강하기를 바란다. 아빠로부터. 10번째 편지. 교육은 운명을 바꾼다. 공부의 목적은 사회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세상에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이란다. 멍신에게. 아빠가 좋은 대학교를 간다고 인생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해 라는 모순된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었지. 또 학업을 포기하고 창업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있는데 학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고 물은 적도 있었어. 정리해보면 결국 너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물은 것인데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 먼저 교육의 필요성에 관해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첫 번째로 국적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육이 운명을 바꾼다는 말에 공감하는 이유는 뭘까? 학교를 다니다 보면 아시아계 가정의 부모들이 다른 나라 부모보다 교육을 더 중시한다는 걸 느낄 거야. 현재는 그렇지만 사실 역사적으로는 유럽과 미국의 가정에서 교육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단다. 과거 아시아에서 교육은 주로 과거에 급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생존 기술이나 개인의 소양을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 하지만 유럽에서는 일찍이 교육이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깨달았단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16세기 에드워드 6세 때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했고 학비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 누구든 국립학교에 다닐 수 있었어. 두 번째는 먹고 살 걱정이 없고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는데도 교육이 필요하냐에 관한 것이야. 물론 교육은 필요해. 그들에게도 교육은 아주 중요한 것이란다. 혹시 졸부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니? 졸부는 벼락부자를 의미하는데 돈을 많이 벌기는 했지만 행동거지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을 가리켜. 그들은 돈을 벌고 난 후에 두 부류로 나뉜단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해 그동안 받지 못한 교육을 받고 이로써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번 돈을 쓸 궁리만 할 뿐 의미 있는 일을 할 생각은 못해. 물론 그들은 자신이 허송세월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지. 중국 작가 우샤오보는 초기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몇십 년 중 고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 그들 중 대부분은 파산하거나 감옥에 있었고 원수에게 살해당하거나 빚쟁이들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지. 그들에게는 2가지 공통점이 있었어. 하나는 모험을 즐긴다는 거야. 물론 이러한 모험 정신 덕분에 남들이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돈을 벌 수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발목을 잡히는 요인이 되더구나. 다른 하나는 교육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거야. 그들 중 대부분은 중등교육밖에 받지 못했고 심지어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 그래서 큰 돈을 벌었지만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지 못했던 거야.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견문을 넓힐 수 없어. 견문이 넓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지. 2년 전에 중국에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이 아빠에게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어. 2000년 무렵에는 당시의 마윈보다 재산이 100배 많았다고 해. 2005년 알리바바가 야후로부터 10억 달러를 투자받았을 때도 그의 재산은 여전히 마윈보다 많았지. 하지만 아빠를 찾아왔을 당시에는 마윈이 가진 재산의 1%도 되지 않았어. 그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노력한 만큼 재산이 늘어나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었단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하나둘 자신을 뛰어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거야. 중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이 매년 20%의 속도로 복합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어. 이는 경제 성장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수준이야. 만약 그 사람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인터넷 열풍에 합류해 돈을 벌었다면 재산이 훨씬 더 늘어났을 테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지금보다 커졌을 거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다시 주식으로 큰돈을 벌기만을 기대하며 20년째 제자리 걸음을 했던 거란다. 중국에서 벼락부자가 된 가정 중에는 자녀들의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는 집안도 있었지만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도 있었어. 아마 20년 후 두 집안 자녀들의 수준은 현격하게 벌어질 거란다. 전자의 경우 교양 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될 거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 정작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란다. 즉, 교육 수준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세 번째로 학업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학업을 그만두고 창업을 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마크 저크버그 등이 있지.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대학에서 본과를 마치고 스탠퍼드 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했다가 중간에 그만두었단다. 그러니 그들은 박사학위를 받지 못한 것뿐이지 학업을 중단하고 창업을 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 그들보다 훨씬 선배인 제리 양과 데이비드 필로도 마찬가지로 박사학위를 받지는 못했지만 교육 수준은 꽤 높은 편이란다. 빌 게이츠와 마크 저크버그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 관해 두 가지를 광고하고 있어. 첫 번째는 두 사람 모두 아무나 들어가기 힘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사람 모두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은 다음에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거야. 절대 학교를 그만둔 다음에 창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란다. 빌 게이츠는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학위를 받기 위해 노력했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일이 너무 바빠지면서 할 수 없이 포기해야 했지. 마크 저커버거도 비슷했어. 그는 원래 여름방학에만 일을 하고 계약을 하며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존 파커의 제안에 따라 실리콘밸리로 가게 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없었을 뿐이야. 다시 말해 빌 게이츠와 마크 저커버그는 창업에 성공한 이후 학업을 그만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학업을 그만두고 창업을 한 것이 아니란다. 그럼 왜 좋은 대학에 가라고 하는 걸까? 그건 인류대학의 수많은 다른 대학보다 우수해서라기보다는 그곳의 학습 환경이 더 좋기 때문이야.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기왕이면 더 좋은 교육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해. 좋은 교육이라는 것이 좋은 대학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둘은 완전히 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단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 좋은 대학에 갔다고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교육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서 학교 수업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야. 젊은 친구들은 호기심과 지식 탐구의 열망이 강해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단다. 때론 이러한 영향력이 훌륭한 스승을 만났을 때보다 클 때도 있어. 그러니 꼭 인류대학을 가지 못하더라도 좋은 영향력을 가진 친구를 옆에 둬야 한단다. 너가 교육이 너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도움을 주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저 좋은 성적을 받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를 해서는 안 돼. 공부의 목적은 사회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세상에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12번째 편지, 좋은 사람이 되어라. 멍화와 멍신에게. 멍화는 이제 2년 후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구나. 당분간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대학 입학 원서를 준비하는 일일 거야. 물론 우리도 너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 너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구나.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인류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인생을 멀리 보지 못하는 태도란다. 아이의 인생에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이야. 오늘 아빠가 너희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 중요한 일에 관한 거야. 멍씨는 아직 어리지만 언니에게 하는 이야기를 너도 잘 새겨듣기를 바란다. 올바른 인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작은 경험을 통해 길러지는 거야.
아빠는 너희가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만약 성적이 좋지 않다고 이를 감추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분명 크게 혼을 낼 거야. 그건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인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야. It's nice to be great, yet it's great to be nice.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빠는 이 말을 참 좋아한단다. 만약 성공과 선량함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아빠는 기꺼이 선량함을 택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야. 세상에는 큰 성공을 거두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나 선량한 마음을 갖고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누구보다 행복하단다. 특별히 명화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2년 동안 너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만 한다면 어떤 결과든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야. 어딜 가든 우리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할 거란다. 너는 엄마 아빠의 사랑하는 딸이니까. 어떻게 해야 인성이 바른 아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다음 4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렴. 성실하고 신용을 지킬 것, 근면하고 자율적이며 겸손할 것, 친절하고 상냥할 것, 영어로는 나이스할 것, 정직하고 공정할 것. 이 4가지만 명심한다면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 오늘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몽하 너가 앞으로 2년 동안 학업에 큰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야. 아빠는 너가 선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쁠 거야. 멍신도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렴. 아빠로부터.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지? 내가 왜 영단어를 외워야 하지?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면 공부가 하기 싫어지고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그랬고 아마 다른 멘토 선생님들도 이런 시기를 거쳤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금 더 먼 미래를 계획해보고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세우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자신만의 이유를 찾아 나가보면 좋겠어요. 책에 나온 말을 인용한다면